숙제 파일 30개짜리 그 펴서 들어가는데요. 유한집합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첫 번째가 n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집합의 온수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집합의 온수의 개수가 몇 개죠? 요 0이라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게 1이 돼야 되는데 거기 0이라고 돼 있으니까 1번이 틀린 말이지. 그 다음에 2번은 이런 거 실수하기 쉬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 온수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지. 이것도 한 개. 이것도 온수가 몇 개 있어? 한 개 있죠. 그래서 1 빼기 1이니까 0이어야 되는데 10 빼기 9를 해가지고 1이라고 상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은 A랑 B라는 집합이 같다고 하면 이 A의 온수의 개수랑 B의 온수의 개수가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요.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4번도 실수하기 쉬운데 이거 여기지. A의 온수의 개수랑 B의 온수의 개수가 같으면 이게 온수의 개수가 같으면 A랑 B가 같은 집합이냐? 아니죠. 온수의 개수가 같다고 해가지고 집합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맞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지.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지. 그쵸?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이에요. 온수의 개수.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온수의 개수가 한 개씩 같지만 이 집합과 이 집합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A가 B에 포함된다고 했을 때 NA하고 NB의 개수를 보면 얘가 항상 크냐? 아니다 얘가. 포함된다고 했을 때 부분집합이라고 했을 때 그죠? 부분집합이라고 했을 때 A랑 예를 들어서 A가 1, 2, 3이야 1, 2야 B도 1, 2야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는 건 맞잖아요. 부분집합이지 이것도.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었어. 진짜 부분집합인 진부분집합에서는 빼지만 부분집합에서는 빼. 부분집합에서는 얘 부분집합을 할 수 있어. 그럼 얘랑 온수의 개수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가 더 큰 게 아니라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돼. 여기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이 된다 이거. 그래서 정답은 3번만 답이 돼요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면 되고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잠깐 풀어봐요. 칠판 치울 동안 4번 문제. 지금 문제풀이 하는 게 일종의 개념 설명이가 뭐 개념을 좀 더 강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4번 문제를 보면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A라는 집합이 지금 1, 2, 3부터 쭉쭉 n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K개다. K개.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가 K개라고 했을 때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B라는 집합은 지금 1, 2, 3 해서 쭉쭉쭉 해서 n-2, n-1까지 있다는 거야. N승계니까 2N승계가 K라고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거야. 그렇죠? 그럼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N개니까 2N승계고 얘는 N-1개니까 2N-1승인데 여기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부분집합의 개수 여기서 하나를 빼주는 게 진부분집합의 개수겠죠. 그죠?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의 개수라고.
근데 이 진분집합의 개수 이거를 K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거. 그럼 이거 K하고의 이행성의 관계가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행성이 되게끔만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럼 2분의 이게 이행성을 갖고 빼기 1이야. 그러면 이행성 자리에다가 K를 넣어주면 되니까 2분의 K 빼기 1 이렇게 어렵지 않다. 4번의 정답이 있어. 이해돼요 지금? 그러니까 개념만 갖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실력으로 분류가 되고 정답률이 70%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헷갈릴 만한 거 8번 문제 한번 보세요. 8번 풀 시간 줄게요. 잠깐 8번 하나. 첫 번째가 A 차집합 B의 표집합, B 차집합 A가 통집합됐는데 다음 중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옳은지 옳지 않은 건지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는 뭐냐면 A에서 P를 이게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에서 P를 빼버리면 얘야. 이걸 나는 이제 순수한 A라고 보통 이렇게 이름을 내 나름대로 붙였는데 순수한 A다. 이거랑 교집합 B하고 이제 A하고에서 A를 빼버리면 얘지. 얘는 그럼 순수한 B이지. 순수한 B. 그러면 순수한 A랑 순수한 B의 공통기에 있느냐? 없죠? 얘랑 얘랑 공통기 없잖아 지금. 그래서 이 공집합 맞아. 맞는 얘기야 1번은. 틀린 거 찾는 겁니다. 두 번째가 A 여집합 차집합 B의 여집합. 이 A 합집합 B가 되느냐? 자, 차집합 나오면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하면서 교집합 얘는 그대로 쓰고 교집합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돼? 차집합 나오면 차집합이 나오면 교집합, 여집합 이렇게 쓰겠지? 그거에 다시 여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집합이 안으로 들어가면 A, 들어가면 합집합 B 이렇게 돼. A 합 B 나오면 그죠? 그래서 이번도 맞는 얘기다. 3번 문제 보면 3번에 A 차집합, B 차집합 C가 나왔는데 여기가 A 차집합, B 합집합 C가 되느냐? 자, 차집합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꾸라고. 교집합, 여집합 바꿨어. 이 차집합을. 근데 이 차집합도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B 교집합, C 여집합 이렇게 바꾸는 거죠. A 교집합에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B 여집합, 합집합, C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를 다시 또 써보면 A 교집합 얘를 이렇게 분배하죠. B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쓰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이게 차집합이 돼서 A 차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가 돼. 이게 답이 되는데 얘가 안 나오죠 지금. 얘 안 나와요. 그래서 답이 3번이 지금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저 해볼게요. 4번도 결론이 이제 답은 나왔기 때문에 맞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맞는지 한번 해볼게요. 얘가 A 합집합 B가 되느냐 이거야. 얘는 순서를 바꿨으면 얘에서 순서 바꿨으면 교집합을 사이에 두고 차이 바꿀 수 주표한 법칙으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차집합이에요. 차집합, 그 다음 A 합집합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벤다의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P 차집합 A라는 것은 순수한 B야. 순수한 B. 얘랑 A가 얘야. 얘를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합하면. 그럼 A 합 B 나오잖아. A 합 B 나와요. 그래서 맞는 얘기지. 5번을 보면 A 합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느냐 이렇게 돼. 이것도 이제
전체 집합 등장했으니까 U라고 적어놓고 이 안에다가 A, B를 적어놓고 나서 보면 A니까 A를 일단 칠하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나머지 그러면 A 교집합 B의 나머지를 칠하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바깥을 다 칠해야 되겠지 이렇게 여기도 다 칠해야 되겠네 이렇게 다 칠해요. 그러면 그거하고 합한한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색깔은 안 칠해진 데 하나도 없잖아. 다 칠해졌잖아. 전체 집합 이거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판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그리면서 연산 교집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든가 차집합의 연산 법칙을 쓰면서 벤 다이어그램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8번 문제도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자, 9번 문제 풀 시간을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9번 문제 풀 시간 2분. 2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숙제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는 다 2분 안에 풀어야 될 문제들이. 좀 어려운 건 3분인데 3분 걸리는 문제 없어요. 다 2분 안에 푸는 문제. 자, 9번 문제 2분 안에 풀라고 했는데 지금 2분이 다 됐어. 자, 정답이 나왔나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자,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오늘 배운 게 집합과 명제인데 집합과 명제는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를 훈련시키는 단원이에요. 집합 어디다 써먹냐면 함수할 때 정의역 치역할 때 집합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집합과 명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9구단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1단원이었어요. 이게 고등학교 수학책의 1단원 집합과 명제.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전부 다 야 집합과 명제는 쉬운 거 아니야 이랬다고. 왜? 1단원이니까 거기까지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2단원부터 안 하는 거지. 집합과 명제는 굉장히 책이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집합과 명제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9구단인가 고등학생의 9구단. 그래서 항상 할 수 있어야 돼. 짝방의 감초처럼 여러분들 잘 풀어내야 되는데 자 이거 해석해 보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A와 B의 공통인 게 원소가 한 개 있단다. 이 N은 넘버라고 해가지고 원소 이거
넘버의 약자예요. 넘버.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넘버가 뭔 말이에요? 온소의 개수가 한 개라는 뜻이에요. 온소가 공통으로 있는 게 한 개라는 거야. 그럼 공통으로 있는 게 누굴까를 한번 봐요.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 1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는 2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A랑 A 더하기 2랑 A-1이 같은 수일 수가 없어. 그죠? 이런 게 이제 논리니까 잘 추론해봐. 자기가 그 판단해야 되는 거.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결국 어널리틱하다. 선생님이 이제 MIT 유학 가라고 지도교수가 석사 마치고 MIT 유학 갔다 오면 연구실 물려줄게. 어? 내가 추천서 써줄 테니까 MIT에 박사 가지고 유학을 가라 이랬을 때 지도교수가 추천서까지 써줬어. 다른 단어는 모르겠고 어널리틱이라는 단어가 딱 눈에 띄더라고. 추천서의 가장 좋은 말이 어널리틱하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분석적이다. 그런데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문제 수학 잘한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푸는 속도가 빨라지겠지. 그 푸는 속도가 빠른 게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고 수학 문제를 보고서 스스로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공통으로 하나가 있다는 원소가 그러면 A-1이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1이 돼야 되겠구나. 얘가 1이 된다. 그럼 여기서 A 값이 2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풀어버리면 지금 답이 안 나올 거야. 왜? 지금 공통인 게 1이라고 가정한 거잖아. 숫자 1에 꽂혀가지고. 그죠? 이거 여기서 이런 한 개란 뜻이지, 한 개. 원소가 1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원소가 공통인 원소가 그죠? 얘가 공통의 원소가 공통 원소가 1일 때 얘기를 할게요. 기억. 그럼 공통 원소가 2일 때도 있겠죠. 공통 원소가 2일 때. 공통 원소가 2라는 건 뭘까? 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얘가 2든가 아니면 또는 얘가 2든가. 그래서 A가 2든가 또는 A 플러스 2가 2든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가 2인 경우는 이 경우로 통일이 되는 거고 A 플러스 2가 2인 경우는 A가 0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지금 A가 2든가 아니면 A가 0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A 집합을 한번 다시 넣어보면 2를 여기다 넣어본다. 그럼 1하고 2하고 4가 나오고 그다음 이 경우에 A가 0인 경우에 뭔 소리야? 여기서 B도 찾아야지. B는 A가 2인 경우에 1하고 2가 나오죠. 이상하네. A가 2라고 했더니 원소가 공통이 두 개가 생기네. 이렇게 확인 사살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야. A, 2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니은은 이제 A가 0인 경우가 희망이지. A가 0인 경우에 A 집합의 원소를 보니까 1하고 0하고 2가 되고 B라는 애는 0을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1하고 2가 돼. 봤더니 공통인 게 이 원소 한 개밖에 없네. 그럼 문제 조건 중에 공통인 원소가 한 개여야 된다. 한 개 맞잖아. 그럼 A 값은 0이구나 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렇게 해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 뭐야? A 합집합 B 원소를 구하라 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만족하니까 A 합집합 B를 찾아야 되겠죠. 찾으면 합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크기수 쓸게요. 0, 1,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선생님 2가 두 개니까 이 두 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합에서 원소는 두 개 쓰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소 한 번만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소의 합을 구하라. 그러니까 합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 해서 그 답은 2가 답이 된다. 얘 없어지고. 그쵸?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명제 쪽을 한번 풀어보면
자, 17번 문제 한번 봅시다. 17번. 이런 게 이제 17번 문제 같은 거는 말로 설명하는 건데 이런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집합과 명제를 배웠다 하더라도 그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약한 학생들이 이제 17번 같은 게 의외로 어려울 수 있는데 다음 중 나머지 넷과 성격이 다른 하나를 찾아봐라.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거 찾으라는 거지 옳고 그른 걸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봐요. 1번 둔각이 뭐예요? 둔한각. 예각은 예리한각. 예각의 예자가 영어도 발음 비슷하네. 엣지지, 엣지. 삼성 갤럭시 폰 엣지 있죠? 예리한각. 90도보다 작으면 뾰족해서 우리가 찔릴 수 있는 예리한각. 예각이고 둔한각은 90도보다 커. 그리고 180도보다는 작아야 돼. 180도일 때는 평각이라고 하지. 평각. 1번. 맞죠? 지금 맞고 틀린 거 찾는 거 아니야. 답이 몇 번인가 다 맞는 얘기인데 뭔가 잘 생각해봐요. 2번.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게 사다리꼴이야.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잘 생각해보면 조건이 한 쌍이라고 했는데 한 쌍, 유일하게 한 쌍만 만자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쌍이 평행해도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각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요거 하나 적어놔요. 거기요. 내가 적을게 칠판에. 중학교 때 다 배운 건데. 선생님 커리어가 특이한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가르친 적이 있어. 한글을 모른대 가지고 한글 가르치면서 수학 가르쳤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재수생, 삼수생까지 다 수업을 해봤는데 재밌어요. 한글 모르는 학생들 가르치는 게. 예를 들면 사각형의 족보를 보면 이렇게 돼요. 사사평 직정마. 자, 이거 외워두기 바래요. 사각형의 족보예요. 사사평 걱정마가 아니고 직정마.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요. 여기서 사는 사각형을 얘기해요. 사각형 안에 다 들어오는 거야. 사각형 안에. 그 다음에 사는 사다리꼴. 그 안에 이제 평이 있어요. 평행 사변형.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직정마가 있어. 직정마. 직사각형. 마른 몸. 직사각형이 아빠 마른 모가 엄마. 직사각형과 마른 모의 자녀가 정사각형. 직정마. 그래서 정사각형이 진짜 올바르게 자라죠. 모든 게 반듯하지. 이렇게 외워도 돼요. 사사평 직정마. 이렇게 외워두기 바래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평행사변형도 사다리꼴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사각형의 정의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고 이거 하나 적어놓으면 이런 거 판단 문제 나왔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다. 맞는 말이고 3번 보면 그건 지금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나머지 넷과 다른지를 찾아봐요. 설명 하나씩 해줄게요. 직각삼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직각인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은 무조건 직각이 있어야 되겠지 하나가. 그죠? 근데 두 개가 있으면 삼각형이 안 돼버리지. 그래서 한 내각의 크기가 직각이다. 4번 직사각형은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네 내각의 크기가 다 90도로 같으면 직사각형이죠. 맞지? 그러면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에 들어가지. 지금 여기 보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자, 5번 평행한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생기는 동위각의 크기는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 평행하다는 거야. 근데 한 직선과 만날 때 동위각이라는 건 얘가 동위각이죠. 동위각의 관계에 있어. 동위각은 뭐냐면 위치가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크기가 같다 하면 안 돼요. 동의각은 위치가 같은 각이야. 엇갈린 각이 엇각이지. 얘랑 엇각은 누구야? 얘지 얘. 얘가 엇각 관계. 엇각. 엇갈린 각. 엇각. 어긋났다 엇갈린 각인데 동의각의 막곡지각이 엇각이죠.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위치가 같은 각이야. 크기가 같은 각이 아니고 동의각 위치가 같은 각이야. 그런데 크기가 같아질 때가 있어. 언제? 평행일 때. 두 직선이 평행일 때는 뭐가 같아진다? 크기가 같아진다. 그러면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동의각은 위치가 같다. 이게 동의각이거든. 근데 위치가 같은 게 아니라 크기까지 같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 동의각이라는 것은 위치가 같다 얘가. 그리고 엇각은 뭐라고 부르냐면 동의각의 막곡지각이다. 마주 본다 이거지. 마주 보는 각, 막곡지각. 동의각이 막곡지각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정의다 이게 정의. 이런 걸 정의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 뜻을 한자 뜻을 두고 짓듯이 이게 정의라고 하는 거야. 근데 특별히 이런 조건이 붙지. 평행일 때 만약 평행하다면 평행하다면 크기가 같아진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홍길동은 이름이잖아. 뭐 이런데 걔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그럼 홍길동이 뭐야? 그거는 성질이지. 성질, 성격. 그래서 이거는 성질이 된다. 수학적으로 이런 성질.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1, 2, 3, 4는 전부 다 정의야. 정의인데 5번만 유독 정의가 아니라 그런 특수한 조건이 붙었을 때 성립하는 성질. 이 성질을 다른 말로 정리라고 해요. 정리. 이렇게 정리해 놓기 바래요. 정리. 자, 그래서 정의는 only one 한계가 있어요. 정리는 한계가 있지만 성질은 여러 개, 많을 따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어. 됐죠? 명제가 어려운 게 이런 것들이야.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약해서 내가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어려운 거니까 명제 열심히 많이 풀다 보면 수학적 지식도 늘어나고 혹시 명제를 하다가 내가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은 이제 그죠? 선생님 올수에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쉬운 거 기초적인 소양을 늘려주기 위한 걸 하니까 와서 좀 들어서 다시 또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어나기를 바래요. 알겠죠? 자, 18번 문제까지 한번 더 해볼까? 18번 문제. 18번 문제를 보면 항상 참인 걸 찾는 거야. 항상 참인 문제. 항상 참인 문제를 찾는데 첫 번째 조건은 Q의 역이 참이다. 자, 여기서 학생들이 이거에 역이 참이라 했는데 요게 참인지 아는데 요게 참인 게 아니라 Q이면 R이라면 역이 참이라는 거야. 역이 참이다 이 말. 이것에 주어진 명제에 역이 참이다 하면 얘를 써야 돼. 얘가 참이라는 거고. 두 번째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 나 Q이면 P다가 참이야. 참이라고 하면 이렇게 줄 하나 더 부어주면 돼. 그럼 얘 두 개가 참일 때 보기 중에서 항상 참인 거를 찾아라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보기 1, 2, 3, 4, 5 중에 몇 번이 참일까? 항상 참인 거. 이것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숙제를 해요. 나 Q이면 R이 참일까?
낙큐이면 R이 참이니까. 자, 이게 참이면 이거에 대우가 있겠죠. 이게 대우가 참이야. 얘 대우는 뭐야? not R이면 not Q다가 되겠지. 그러면 이 not Q하고 이 not Q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를 옆에다 밑에다 써고 not Q이면 P다가 참이니까 얘가 다리 역할이 돼서 3단 문법이죠. 뭐가 참이 돼? not R이면 P다가 참이 돼. not R이면 P가 참이다. 그럼 이거의 대우가 또 참이겠지. 이거의 대우는 뭐야? not P이면 R이다가 참이야. 이런 게 있나요? not P이면 R이다. 3번에 있네. 그죠? 바로 3번에 그냥 나와버리네. 얘가 참이다. 그래서 정답은 얘. 나머지는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여기 참이라고 했는데 이 역자를 못 보고 그냥 얘가 참이다 이래버리면 이 문제 이제 속임수에 여러분들 당하는 건데 이거에 역을 먼저 쓴 다음에 그게 참이다 주관을 더 걷고 이거 그리고 어떤 게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우를 무조건 참이니까 대우를 이렇게 써주고 그러다 보면 눈을 크게 뜨고 보면 그죠? 원래 눈이 큰 사람은 그냥 눈 크게 안 떠도 돼. 눈 작은 사람은 눈 크게 뜨고 보면 낙큐가 이렇게 똑같아져. 그래서 3단원 보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는 없어. 낙큐가 P라는 건 있지만 낙큐가 R이라는 거 이런 거는 몰라.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어. 참일 수도 있겠지만 판단이 안 되는다 이런 경우. 그래서 항상 참이건 얘만 참이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주말 숙제로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보시고 거기 해설도 같이 올려놨으니까 해보면 될 겁니다. 알겠죠? 칠판명제 오늘 특강으로 했는데 칠판명제 그냥 고등학교 구구단이다. 고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구구단이다 생각하고 오늘 이후로 칠판명제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게끔 여러분들 마스터하기 바랍니다. 네, 고생했습니다.